안녕하세요. BMS 장춘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BMS에서 스템셀 테크놀로지 제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자가 면역 질환, 휴먼 프라이머리 셀과 마우스 모델 기반 연구 및 치료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발표는 안나래 박사의 이론 설명 이후 제가 관련 제품들을 설명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안나래 매니저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템셀 테크놀로지스에서 필드 어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고 이뮤놀로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안나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토이뮨 디지즈,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해서 휴먼 프라이머리 셀과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실험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가 이용된 연구 결과들을 설명드리고 마칠 예정입니다. 유익한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웨비나에 여러 번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웨비나 종료 후 퀴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우수 정답자 1위에서부터 5위까지 총 5분께 스타벅스 1만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참여 방법은 채팅창에 공유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특히 핸드폰을 이용하시면 더욱 쉽게 퀴즈에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표가 끝난 후에는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설문 응답자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웨비나에 반영하여 더욱 유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나래 박사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발표 후 Q&A 시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아젠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토이뮨 디지즈가 뭔지 그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CAR-T 테라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 연구를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그 마우스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 제품들이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었는지, 연구나 치료법에 사용될 수 있는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발표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스의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스는 스템셀, 오가노이드, 이뮤놀로지 관련 제품들을 지원드리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 이뮤놀로지와 관련해서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샘플 소스에서부터 셀 아이솔레이션 킷, 그리고 이뮤셀 아이솔레이션 이후 컬처에 사용할 수 있는 컬처 미디어를 판매하고 있고요. 이러한 아이솔레이션 또는 컬처 이후에 어널라이시스, 분석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엘라이자 킷, 안티바디, 다이, 뉴클릭 엑시드 익스트랙션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셀들을 크라이오 프리저베이션 하실 수 있는 크라이오 스토어 또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스에서는 최근에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 제품에는 cGMP 제품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제품군 모두 다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리서치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10,000건 이상 저희 제품이 사용이 되었고, 현재까지는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과 관련해서 22가지 정도의 저희 스템셀 제품, 22건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저희 스템셀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스는 셀 앤 진 테라피 팀을 구성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다큐먼트가 필요하실 경우에 지원을 드리고 있고, 최근 cGMP 제품군을 늘려가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새로운 퍼실리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에서 9% 정도가 영향을 받고 있을 만큼 굉장히 생각보다는 흔한 질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토 안티바디나 오토 안티젠 리액티브 T셀들이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유전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서부터 감염, 호르몬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얽히면서 이러한 질환의 발병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 질환이 발병하는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T셀의 디벨롭먼트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T셀의 경우에는 본메로에 있는 CD34 포지티브 헤마토포이에릭 스템셀로부터 디벨롭먼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셀들이 프로티셀이 되고 프로티셀들은 타이머스로 이동을 해서 전반적인 매추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매추레이션 과정 동안 이제 포지티브 셀렉션 그리고 네거티브 셀렉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아닌 비자기를 인지하는 T셀의 디퍼런시에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셀렉션 과정에서 일부 셀들이 오토 리액티브 T셀로 디벨롭먼트가 돼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 오토 리액티브 T셀은 세 가지 정도로 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레큘러 미미커리라고 해서 분자 모방인데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자기 항원과 유사한 항원을 인식하면서 자기 항원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듀얼 TCR이라고 해서 두 가지 TCR을 가진 T셀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쪽은 셀프 안티젠을 인지를 하게 되고 다른 한쪽은 넌 셀프 안티젠을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키메릭 TCR이라고 해서 TCR을 이루는 알파 베타 체인이 비이상적인 컨비네이션으로 인해서 자기 항원과 비자기 항원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오토 리액티브 T셀이 몸에 존재를 할 경우 우리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네크로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제거하고자 하는데요. 이 네크로사이토시스 과정에서 마이크로바이얼 안티젠과 오토 안티젠이 형성이 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얼 안티젠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몸에서 비자기로 인지를 해서 면역 활성을 일으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네크로사이토시스에 형성된 오토 안티젠 또한 우리 면역 활성을 유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토 안티젠이 오토 리액티브 T셀에 의해 인지가 되면 오토 리액티브 CD8 포지티브 T셀의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호스트 셀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오토 리액티브 CD4 포지티브 T셀의 경우에는 B셀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오토 리액티브 안티바디 항체를 형성을 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이 CD4 포지티브 T셀이 다양한 사이토카인 시크리션을 통해서 자가 항원을 공격하게 되는 마크로파지, NK셀, 뉴트로필의 리크루트먼트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가 오토이뮤니티를 일으키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유전적 요인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 이제 세 가지만 언급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CTLA4입니다. CTLA4의 유전적 변이는 자가 면역 조절 이상 증후군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PTPN22라고 해서 이 PTPN22의 베리언트가 LIP 그리고 펩의 데그라데이션을 유도함으로써 림포사이트 그리고 덴드리틱 셀의 과민성 반응을 촉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L2 리셉터 알파 그리고 IL23 리셉터인데요. 이들의 이제 T셀의 활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유전적 자가 면역을 발생하는 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가지 연구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CTLA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TLA4의 역할은 T셀에 발현을 하고 있으면 CTLA4가 우리가 T셀의 액티베이션에 중요한 타겟셀에서
발현되고 있는 코리셉터인 CD80의 트랜스 엔도사이토시스를 유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코스티뮬레토리 모레큘의 액티베이션을 저해를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T셀이 액티베이션이 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CTLA4가 뮤테이션이 되게 되면 이러한 트랜스 엔도사이토시스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과도한 면역 반응을 촉진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오토조말 도미넌트 이뮨 디스레귤레이션 신드롬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저희 이 논문에서는 CD4 포지티브 T셀을 저희 이지셉 키트를 사용해서 아이솔레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도너셀로는 CD80의 GFP가 태깅된 초셀을 사용을 해서 두 셀을 코컬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트랜스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T셀의 이제 GFP 시그널이 인터널라이제이션이 되게 되는데요. 반면에 CTLA4가 아까 뮤턴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엔도사이토시스가 막혀서 GFP 시그널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미경상으로 확인을 해보았을 때도 와일드 타입의 경우에는 인터널라이제이션 된 그 GFP 시그널 CD80가 인터널라이제이션 된 게 확인이 되지만 뮤턴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연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TPN22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PTP22 베리언트와 관련해서 림포사이트와 덴드리틱 셀의 리스폰스니스를 이제 다양한 아이솔레이션 방법과 컬처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 이지셉 키트나 로제셉 키트를 사용해서 덴드리틱 셀, 그리고 CD4 포지티브 T셀, 그리고 B셀을 아이솔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F번 피규어를 보시면 와일드 타입의 경우보다 PTPN22가 뮤턴트 된 경우에서 그 덴드리틱 셀의 액티베이션을 보는 CD40의 익스프레션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덴드리틱 셀과 T셀의 코컬처를 통해서 T셀의 프로리퍼레이션을 확인을 해봤을 때 뮤턴트 폼에서 훨씬 하이퍼 리스폰시브니스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IL-12 그 사이토카인 익스프레션을 확인을 해보았을 때도 뮤턴트 폼에서 훨씬 사이토카인 시크리션이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IL-2 리셉터 알파 그리고 IL-2 리셉터와 IL-23 리셉터와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그 오토이뮨 디지즈에 관련해서 그 다양한 인종별 샘플을 모았고 여기서 이제 페리페럴 블러드 샘플을 받아서 T셀을 아이솔레이션, 이지셉 키트를 이용해서 T셀을 아이솔레이션을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सब셋으로 디퍼런시에이션을 진행을 했고 다시 한번 그 아이솔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노마이드 트랜스크립톰 어널라이시스를 통해서 어떤 유전자가 어떤 오토이뮨 디지즈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인종 간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지셉 키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모든 아이솔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트랜스크립톰 결과를 봤을 때 IL-20 리셉터 또는 IL-2 리셉터 알파가 그 콘 디지즈 또는 타입 1 다이어비디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낸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6가지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 루퍼스, 유번티스 관절염, 그리고 타입 1 다이어비디, 그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인 IBD와 관련해서 어떤 공유된 유전자 변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한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변이가 이제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3분의 2 정도의 리스크 베리언트가 디지즈 간의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 가지 유전자를 그렇다면 이제 치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디지즈를 가지고 치료법을 제시를 하면 다른 질환까지 이제 우리가 커넥션 할 수 있는 크로스 디지즈 테라피가 가능하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어떤
원인이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치료법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제 독일 연구팀이 이제 5명의 그 루퍼스 환자를 대상으로 CAR-T 테라피를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존에 이제 비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CAR-T 세포 치료제가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면서 굉장히 학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CAR-T 테라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간단히 드리면, CAR-T 테라피란 우리가 항원을 인지하는 부분을 안티바디에서 따오게 되고, T셀의 액티베이션에 필요한 그 모레큘러 부분을 이제 따와서 두 개를 퓨전 시키면서 이렇게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가 발현하고 있는 T셀의 경우에는 항체의 인식도 훨씬 높아질 뿐만 아니라 T셀의 액티베이션을 바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면서 새로운 암치료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현재까지는 7개의 CAR-T 세포 치료제가 혈액암을 대상으로 FDA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4년 뉴스를 보시면 이러한 CAR-T 테라피가 오토이뮨 디지즈를 치료로 하는 면역학적 리셋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체적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옴으로써 우리가 CAR-T 테라피를 혈액암뿐만 아니라 이런 오토이뮨 디지즈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고요. 다양한 뉴스에서도 이러한 결과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더 보시면 이제 오토이뮨 디지즈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고, 실제적으로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메디슨에서도 지금 루푸스 전신근염, 전신경화증과 관련해서 페이즈 2 임상 실험을 시작을 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메디슨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루퍼스 또는 안티포스포리피드 신드롬과 관련된 그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해서 중증 자가 면역 질환을 위한 세포 치료제 프로그램을 2025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회사에서도 기존에 이제 CAR-T 테라피를 이용한 혈액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양한 회사들에서도 약간의 눈을 돌려서 이 오토이뮨 디지즈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이 CAR-T 테라피가 오토이뮨 디지즈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실 때도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 제품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CAR-T의 표적이 B셀이다 보니까 이러한 B셀의 어떤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는지를 이제 확인하실 때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이제 B셀 아이솔레이션을 진행을 하시고, 이러한 B셀의 리액티비티를 CAR-T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가 면역과 관련해서 T렉을 연구를 하실 때 T렉셀과 도너 매치드 T셀을 사용을 하시면 보다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고요. CAR-T뿐만 아니라 이제 CAR-NK 연구를 하실 때도 CAR-NK와 관련된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 사이토톡시시티 연구를 진행하실 때 저희 프라이머리 NK 셀을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고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스 스펙트로미터리 전반적으로 어떻게 셀 파퓰레이션이 보이는지를 확인하실 때도 저희 프로즌 PBMC를 사용하셔서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실 때 다양한 마우스 모델을 사용을 하실 텐데, 그 어떤 마우스 모델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발성 경화증, 멀티플 스클로시스와 관련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에 하나가 EAE라고 해서 자가면역 뇌척수염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는 주로 B6 마우스에다가 펩타이드인 MOG를 인젝션을 하게 되고요. 디지즈의 시비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퍼시시스 톡신을 데이 1, 2에 한 번 더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9일째부터 병변이 나타나기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질병의 이제 발병 초기 또는 중간, 후기 단계에 발생하는 면역 반응을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EA 모델은 중추신경계의 면역세포인 그 마이크로글리아 셀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최근 연구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 마이크로글리아 셀, 멀티플 세크로시스 모델에서 마이크로글리아 셀의 펑션에 굉장히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BT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된 논문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이 BTK가 B셀에만 발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마이크로글리아 셀에도 발현을 하고 있음을 밝혔고 이 MS 모델에서 이 BTK가 뉴로 인플라메이션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iPSC 드라이브드 마이크로글리아 셀과 트라이콜 컬처 시스템을 통해서 이 트랜스크립토멀 체인지를 확인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EAE 마우스 모델에서 브레인 티슈에 있는 마이크로글리아 셀을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이 BTK의 시그널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웨스턴 블롯과 트랜스크립톰 어널라이시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BTK 이니비터가 테라피틱 스트래터지로 사용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 논문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실험에 대해 실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멀티플 세크로시스 EA 모델의 마우스에서 브레인 티슈를 아이솔레이션 한 다음에 저희 이지셉 키트를 사용을 해서 마이크로글리아 셀, 프라이머리 뮤린 마이크로글리아 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DTK 이니비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BTK 포스폴레이션이 감소하는 것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 엘라이자를 봤을 때도 BTK의 포스폴레이션이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아이솔레이션된 프라이머리 마이크로글리아 셀을 이용을 해서 트랜스크립토말 어널라이시스를 진행을 하셨을 때도 이 이니비터를 사용하면 크게 그 트랜스크립톰 시그니처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EA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입 1 다이어베리 그리고 루퍼스 그리고 류마티스를 이용한 마우스 모델들이 다양한 연구에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우스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 이제 마우스 티슈에서부터 퀄리티 높은 싱글 셀들을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이제 주로 매뉴얼로 이제 찹핑하거나 민싱 그리고 눌러서 으깨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러한 방법에서는 다양한 그 페인 포인트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간과 이제 노동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으깨고 찹핑하는 과정에서 세포들이 데미지를 입거나 우리가 필요한 셀 서페이스 마커들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미지나 셀 서페이스 마커 로스로 인해서 세포의 바이어빌리티가 떨어지거나 연구 결과에 인컨시스턴스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매뉴얼보다는 자동화 장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스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스템프랩이라는 자동화 장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우스 티슈를 저희가 튜브에 넣고 이 스탬프랩 장비에 넣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싱글셀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얻어낸 싱글셀로부터 추가로 세포의 아이솔레이션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 이지셉 키트를 사용해서 세포를 아이솔레이션 하실 수도 있고 바로 이제 뉴클릭 애시드를 익스트랙션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그리고 트랜스크립톰 어세이 또는 컬처 등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스탬프랩 장비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매뉴얼로 하시는 것보다 자동화 장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요. 높은 세포 높은 수율 뿐만 아니라 세포의 바이어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기 자체에 이제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히팅 또는 쿨링을 자유롭게 실험 목적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탬프랩 제품의 경우에는 4개, 8개, 12개의 샘플까지 한 번에 프로세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 스루프 티슈 프로세싱이 필요한 고객님들께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에서 제공드리는 그 프로토콜 또는 키트도 있지만 고객님의 요구에 맞게 프로토콜을 플렉서블 또는 커스터마이즈하게 조절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기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샘플 튜브를 보시면 샘플 튜브 내부에는 로터와 블레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기기에 의해서 이 로터가 돌아가면서 블레이드에 의해서 그 티슈가 갈려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스탬프랩 기기에는 이제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서 쉽게 그 모니터를 보면서 그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요. 그 모니터에는 내 샘플이 어느 정도 프로세싱이 되고 있는지 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얼마 정도가 남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던 표시가 되면서 내가 실시간으로 어떤 스텝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토콜 자체의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는데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블랭크 프로토콜 또는 두 번째로는 이 템플레이트 2가지 옵션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블랭크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에 가는지 그리고 스핀을 포워드 또는 리버스로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주어질 건지 그리고 템퍼러처 또한 4도씨에서 37도씨까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랭크 프로토콜로 시작하실 경우에는 너무 막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템플레이트라는 다른 옵션도 드리고 있고요. 이 템플레이트 옵션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셋업된 그 프로토콜 상에서 약간의 RPM을 조절하신다든지 시간을 조절하신다든지 그 반복을 조절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조절 옵션을 가져가실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탬프랩의 시스템에는 히팅 또는 쿨링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4도씨에서 37도씨까지 자유롭게 온도를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험이 끝난 이후에도 4도씨로 이제 유지될 수 있게 설정만 해놓으시면 이제 언제든지 프로세싱이 끝난 이후에 4도씨로 유지되어 있던 샘플을 가져가시면 되는 시간적으로도 플렉서빌리티를 가져가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이 기기를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퀄리티 높은 바이어빌리티가 높은 셀을 얻으실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몇몇의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이제 브레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의 경우에는 이제 싱글셀 아이솔레이션 이후에 스트레이너로 한번 거르게 되고요. 그리고 걸러진 샘플을 이 옵티프랩에 올려서 한 번 더 아이솔레이션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 마이엘린 층을 제거를 하는 스텝을 거치게 됩니다. 이 거친 이후에 이제 펠렛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탬프랩으로 아이솔레이션을 하였을 때 그리고 저희 타사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랑 매뉴얼하게 사용하였을 때 그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라이브 셀 퍼센테이지 그리고 앱솔루트 셀 넘버 또는 그 셀 안에 들어있는 어떤 파퓰레이션이 있는지를 각각 분석한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 스탬프랩을 사용하셨을 때 가장 높은 셀 수율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브레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엔도셀리얼 셀, 에스트로사이트 그리고 올리고덴드리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셀로 나눠서 이제 셀 타입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모든 파퓰레이션을 다 얻으실 수 있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렁 샘플로 넘어가게 되면 렁은 이제 싱글셀로 만든 이후에 스트레이너에 한번 걸러주시고 바로 이제 실험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셀 바이어빌리티 또는 셀 수율
를 확인을 해보시면 스탬프랩을 사용하셨을 때 가장 높은 셀 수율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렁의 경우에는 저희가 에피셀리얼 셀, 엔도셀리얼 셀, 그리고 이뮨셀로 나눠서 세포를 분석을 해봤을 때 모든 세포군이 잘 아이솔레이션, 싱글셀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린의 경우인데요. 스플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싱글셀로 만든 이후에 바로 스트레이너에 걸러주시고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스탬프랩의 경우에 가장 높은 셀 바이어빌리티와 셀 일드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린의 경우에는 저희가 림포사이트 파퓰레이션과 마이엘로이드 셀 파퓰레이션 두 가지 군으로 나눠서 좀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스탬프랩에서 가장 높은 셀 수를 얻으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리버의 경우에도 한 가지 어디셔널한 프로세싱이 필요로 하고요. 일단 스트레이너에 걸러진 이후에 이제 옵티프랩에 올려서 센트리퓨게이션을 거친 이후에 우리가 이 페라키말 셀 파퓰레이션 층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층을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일단 저희 스탬프랩으로 진행을 했을 때 높은 순도와 라이브 셀과 셀 넘버를 얻으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파퓰레이션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또 튜머 셀 또한 이 스탬프랩을 이용해서 튜머 티슈 샘플 또한 이 스탬프랩을 이용해서 싱글셀 싱글셀로 아이솔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B16의 경우에는 가장 소프트한 티슈가 튜머 샘플이 되겠고, 그 다음에 CT26은 미디움 펌, 그리고 41의 경우에는 펌한 상태의 튜머 샘플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수에서 모두 스탬프랩이 높은 일드의 셀 넘버를 얻으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펌의 경우에서 가장 높은 저희 스탬프랩을 사용하시면 가장 높은 셀 수율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튜머 샘플에서 얻은 셀 안에 어떤 세포들이 있는지를 이제 플로우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CD45 네거티브 그리고 림포사이트 파퓰레이션이 CD45 파퓰레이션으로 나눠서 처음 분석을 진행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CD45 파지티브 셀 파퓰레이션에는 어떤 이뮨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CD19으로 B셀 또는 CD4, CD8으로 T셀, 그리고 CD11B와 GR1을 통해서 마이엘로이드 셀을 분석을 해봤을 때 각각 모든 파퓰레이션이 잘 디텍션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모든 싱글셀들이 잘 아이솔레이션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아까 매뉴얼로 하실 때 한 가지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셀 서페이스 마커들이 싱글셀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운 레귤레이션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가 저희 스탬프랩 이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는 어떤지를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티슈를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나는 스탬프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다이로 스테이닝이 되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스탬프랩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이가 발현되지 않게끔 해서 두 가지 세포 파퓰레이션으로 나눠서 믹스를 한 이후에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다양한 셀 서페이스 마커들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 서페이스 마커의 발현이 변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변하지 않는 경우를 스테이블 군으로 두고 조금 변한 경우 모더레이트, 그리고 센시티브하게 변하는 경우를 센시티브 파퓰레이션으로 나눠서 이제 저희 스탬프랩으로 진행을 하지 않은 경우와 한 경우 두 가지 군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스테이블하거나 모더레이트하게 변한 경우가 88.8%, 그리고 센시티브한 경우가 11.2%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대부분의 에피토프는 스테이블하거나 모더레이트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특히 스플린 샘플을 싱글셀로 만든 이후에 많이 하시는 이제 T셀 아이솔레이션을 에 대한 연구, 저희 그 스템셀 제품과 결과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스플린에서 싱글셀로 만든 이후에 T셀 아이솔레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분리 이전에 25.9%였던 T셀 파퓰레이션이 아이솔레이션 이후에는 94.1%까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리커버리는 평균 60%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T셀, 마우스 T셀과 관련해서 그 솔루블 폼의 액티베이터를 출시를 하였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뮤노컬트 CD3, CD28 솔루블 액티베이터 또는 CD3, CD28, CD2 액티베이터를 사용한 결과를 보시면 4일째의 폴드 익스펜션이 거의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셀의 액티베이션 마커인 CD25의 발현도 데이 1부터 거의 아주 높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프로리퍼레이션 또한 크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액티베이터를 사용했을 때 데이 4의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시면 확연히 그 세포의 모양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셀 넘버 또한 증가되어 있는 것을 현미경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마이엘로이드 셀의 아이솔레이션 또한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이터이고 분리 이전에는 그 마이엘로이드 파퓰레이션이 1.7% 근데 분리 이후에는 86.7%로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아이솔레이션된 마이엘로이드 셀들이 펑셔널한지를 보기 위해서 파고사이토시스 또는 TNF-알파 프로덕션을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탬프랩 그리고 타사 제품 그리고 매뉴얼로 진행하셨을 때 각각 파고사이토시스의 액티비티를 보시면 이제 37도씨에서 확연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TNF-알파 프로덕션 또한 이제 LPS 처리 시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서 펑셔널한 마이엘로이드 셀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으로 장철은 PM님께서 저희 스템셀 테크놀로지 제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은입니다. 저는 자가 면역 질환 휴먼 프라이머리 셀과 마우스 모델 기반 연구 및 치료 전략에 쓰이는 스템셀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스템셀 안나래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오토이뮨 연구에 대해서 사용하기 좋은 스템셀 제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게 필요한 샘플 소스를 구하는 것일 겁니다. 많은 스템셀 웨비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스템셀에서는 미국에 위치한 카벤타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연령,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여 자기들의 혈액을 판매하고 이 혈액은 가공되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조건의 도너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원하는 조건을 알려주십시오. 다양한 샘플들을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언제든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카멘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은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 제품들입니다. 어디에서 체열되는지에 따라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콜드 블러드, 제대로 불리는 곳에서 체열된 것과 본메로우, 골수, 그리고 페리페럴 블러드, 말초 혈액에서 체열된 것, 총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포가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한지를 먼저 확인하신 뒤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템셀 같은 경우에는 콜드 블러드나 본메로우 같이 이러한 곳에서 가장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T셀이나 NK 세포 같은 경우 성숙된 세포들은 페리페럴 블러드에 가장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기반하여 어떤 부위에서 체열된 세포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지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어디에서 구할지가 정해진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게 어떠한 타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를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게 중간에 있는 MNC, 모노뉴클리어 셀 제품입니다. 모노뉴클리어 셀의 가장 대표적인 세포들은 NK셀, B셀, 모노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이제 면역세포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세포들은 약물 독성 검사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가장 구매율이 높은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세포가 타겟이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다고 한다면 MNC를 구매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세포로 분류하신 뒤에 다양한 실험을 하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세포들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시면 그 퓨어한 세포만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면 아이솔레이티드 셀, 즉 세 번째 나타나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PPT상에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원하신다면 스템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크리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도너의 타입이 선택되었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세포의 양을 필요하신 경우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류코팩이라는 제일 첫 번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류코팩은 이제 류코페레시스, 즉 백혈구들을 모아서 분리된 제품들입니다. 특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혈장 체열된 후에 남은 혈구들을 모아놓은 블러드팩 형태의 상태인데요. 일반 블러드팩보다는 적혈구의 함량이 적지만 백혈구의 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하나의 도너에서 좀 더 다양한 연구를 하실 때는 류코팩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템셀에서는 다양한 환자 유래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루푸스부터 타입 1, 타입 2 다이아베트, 오토임뮨 헤파티시스, 그리고 그레이브 디지즈 등 표에 나타난 것들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용량은 10ml에서부터 50ml, 그리고 플로진 프리비엠시와 프로즌 플라즈마 1ml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너 한 명당 체열 가능한 총 용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한 도너당 얼마의 수량이 나오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템셀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은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셀스텐 미디어에 얼려져 판매되고 있습니다. 질병 유래 샘플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이제 도너의 상태에 따라서 원하시는 조건들이 좀 더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스템셀에서는 커스텀 서비스를 통해 제품 구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인종, 흡연 여부, HLA 정보 등을 원하시는 조건만 알려주시면 도너를 모집하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의 종류에 따라 도너의 모집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은 최종 납기까지 걸릴 수 있음을 조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이 준비되셨으면 곧바로 실험을 하시면 되지만 만약 샘플 순도를 높이셔야 한다면 이지셉 제품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원하는 세포나 원하지 않는 세포에 항체를 붙여 마그네틱 비드와 결합하도록 만든 자석입니다. 비드를 끌어당겨서 세포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세포를 분리하는 제품은 세포 표면에 CD 마커에 항체를 결합하여 세포를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T셀, NK셀, B셀 등 약 130여 개 이상의 제품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형광과 결합하여 세포를 분리하는 Do It Yourself라는 제품도 있으니 항체만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세포를 분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자기들의 항체가 개발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원하신다면 개발된 항체에 바이오틴이나 아니면 다른 형광을 붙여서 Do It Yourself 키트를 사용하시면 원하는 세포가 제대로 분리됐는지, 항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핵산을 분리하는 제품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지셉 토탈 뉴클릭 애시드 익스트랙션 키트라는 이름의 이 제품은 DNA 및 RNA 분리가 가능하며 최소 30분에서 최대 43분 이내에 핵산 분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혈액에서부터 세포 현탄에까지 모든 세포 종류를 분리할 수 있는 이 제품도 역시 원리는 마그네틱 비드를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 전용 자석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핵산 분리 전용 자석은 1.5mm 마이크로 센트리퓨지를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16개의 샘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용량은 작지만 이보다 많은 샘플을 실험하셔야 된다면 왼쪽 아래에 보이는 96의 플레이트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96의 전용 플레이트 자석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제품은 자성을 이용해 분리하기 때문에 기존 핵산 분리에서 사용되는 페놀이라든지 케미컬 오염에 의한 그런 데미지가 없으며 분리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품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산을 마그네틱 비드에 결합시키는 컨센트레이티드 라피드 스피어, 그리고 세포 용해시키는 라이시스 버퍼, 단백질 오염을 없애기 위한 프로테이니스 K, 마지막으로 버퍼 희석을 위한 희석 용액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 쪽에서는 좀 좋은 가격으로 연구자님께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약 조직에서부터 실험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템프랩, 앞서 말씀드렸던 스템프랩이라는 제품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나래 박사가 설명했던 것처럼 스템프랩이라는 제품은 조직을 단일 제품 선택으로 이제 단일 세포로 분리해주는 장비입니다. 한마디로 조직을 갈아서 싱글셀 형태로 만들어주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다양한 타사의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장비들이 없냐라고 물어봐 주셨을 때 마땅한 제품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스탬프랩이라는 장비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탬프랩은 한 번에 4가지 샘플을 동시에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험할 때 원하는 조직 샘플이 많다고 한다면 하나의 장비를 구매하셔서 이제 번갈아 사용하시면 되고, 내가 샘플이 한 번 실험할 때 우리는 한 번에 뭐 기본적으로 8개 정도 나오고 더 많게도 나온다 하시면 2개의 장비 또는 최대 12개 샘플을 하신다고 하면 3개의 장비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인 장비에서 나머지 장비들을 구동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장비를 구매하시고 나서 좀 더 다양한 실험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초기에 한 대를 사시든 2개를 사시든 3대를 사시든 이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는 4가지 샘플을 4가지 샘플만 있어서 장비 하나만 구동하시다가 조금 샘플이 많아진다고 하면 맨 끝에 보이는 이제 익스펜션 유닛이 있습니다. 이걸 구매하시면 추가적으로 이어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 역시 최대 12개에서 많게는 16개의 샘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 조절도 필요하고 좀 더 일정한 실험 샘플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스탬프랩을 데모해 보시거나 꼭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스탬프랩을 사용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품이 이 3가지 제품들입니다. 스탬프랩 장비, 그리고 스탬프랩 샘플을 넣어서 갈할 수 있는 스탬프랩 샘플 튜브, 그리고 만약에 마우스 조직을 하신다면 마우스 튜머나 브레인이나 렁, 스플린, 리버 등을 할 수 있는 프랩 티슈 디소시에이션 키트가 있습니다. 앞선 스탬프랩 제품과 이런 샘플 튜브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들어보셨을 텐데 디소시에이션 키트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탬프랩 티슈 디소시에이션 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가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샘플의 종류에 따라서 원하시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품에는 공통적으로 엔자임 다일루언트가 포함되어 있고 조직에 따라서 2개에서 3개의 엔자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에 따라 분리 시간도 다릅니다. 가장 빨리 분리되는 스플린은 15분 이내에 분리가 완료되며 좀 더 단단한 조직인 튜머의 경우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키트당 50번 사용이 가능하기에 한 번의 구매로 많은 조직을 넉넉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직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어 이 부분을 또 스템셀에서 신경을 썼는데요. 마우스 리버 티슈 디소시에이션 키트 같은 경우에는 간 조직에서 높은 세포수와 생존율을 유지하도록 디자인이 되었고, 마우스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뇌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고품질의 단일 세포 현탄액을 생성하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분리된 뇌 세포를 이용해서 좀 더 반응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고품질로 만들어지도록 디자인이 되었고, 스플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면역 조직들이 세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수율로 생존율이 높게 분리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표조직 같은 경우에는 면역세포와 비면역세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분리되도록 디자인이 되었고, 그리고 종양 조직에서
조직 키트 같은 경우에는 종양 조직 주변의 면세포라든지 아니면 종양 조직이 잘 살 수 있도록 높은 생존율과 기능성을 유지하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실험실 내부적으로 정해진 프로토콜이나 테스트하고 싶은 리에이전트들을 이용해서 이런 싱글셀로 만들고 싶은 프로토콜 있으시다면 스탬프랩은 손쉽게 커스텀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탬프랩을 통해서 베리에이션 없고 편한 샘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T셀 액티베이터 관련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이 제품은 타사의 비드 타입과 달리 솔루블 형태로 손쉽게 T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워싱 과정이 없어서 세포 손실도 매우 적으며 컬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희석되어 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CD3, CD28 항체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신다면 CD2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 더 강한 세포 활성을 유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사와 달리 비드 타입이 아님으로써 사진으로도 더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을 이용해서 사진 찍는 게 중요하신 분들은 저희 이뮤노컬트 T셀 액티베이터를 이용하신다면 조금 더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까다로운 마우스 T셀을 활성 유도할 수 있는 이뮤노컬트 마우스 T셀 액티베이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북미에서는 폭발적인 관심 및 구매로 이제 현재 재고가 좀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마우스 T셀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우스 T셀 액티베이터 키트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포넌트 A, B, C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1일에서 3일 동안 액티베이션 하는 과정이 있고 총 8일 정도 활성화시키게 되면 원하시는 세포들을 T셀을 증식하셔서 손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들어서 원하시는 세포를 얻으셨으면 반드시 동물비의 성분이 섞이지 않는 크라이오 미디어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라이오스토어 CS10은 10% DMSO가 함유된 CGMP 매뉴팩처얼드 제품으로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 FDA, DMF 등록 및 USP 그레이드 제조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FBS를 대신할 특별한 서플리먼트가 함유되어 오거노이드 및 줄기세포 연구에도 많이 사용되어 있는 제품이므로 아직까지 FBS가 함유된 크라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CS10으로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짧게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채팅창을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시